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젊은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희초 사건 이후 두 번째 스승의 날이 지났습니다. 2023년 서희초 사건 당시 전국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열렸고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권보호 5법의 핵심은 학생 분리조치 시행과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입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아직까지 인적, 행정적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교권 보장을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데요. 가해 학생인 학부모를 조치하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해 학생은 경중에 따라 1에서 7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판단해 학내 봉사나 심리치료를 비롯해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교권 추락의 실상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 서희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 5,050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20년 1,197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난 만큼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욕, 명예훼손이 24.6%, 상해, 폭행이 12.2%, 성적 굴욕감, 혐오감이 7.7%, 성폭력 범죄가 3.7% 순이었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사기 저하와 교원 이탈은 공교육을 무너지게 하고 결국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교권 보호 장치가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4,000건이 넘는 접수 건수가 이제는 교사들도 나는 혼자 참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법적인 제도 속에서 나를 좀 보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신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학생 지도에 실패한 건 내 책임이다. 나는 교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감내하고 그냥 교육자로서 지내겠다는 이런 정서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4,000건밖에 안 됐다고 해석이 또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 꼭 이런 것처럼요. 소화기가 벽에 있는데 실제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되든지 활용하지 않던지 이런 꼴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양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 정의 그 대상이 학생 학부모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교권 상담 전화들은 그 이제 학교장, 이제 관리자에 의한 갑질이나 이제 괴롭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고충 심사나 이런 걸로 이제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인용률도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거기다가 뭐 갑질이나 이런 것들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률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 관리자나 혹은 이제 그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교육활동의 침해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이 교권 침해의 통계에서도 이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좀 드러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